나는 게 언제 나느냐 하면 정조 10년에 나요. 1786년. 겸재가 난 것보다 꼭 110년 뒤에 납니다. 나는데 이때 날 때 그러니까 정조는 추사의 정조부가 정조의 고모부예요. 그러니까 왕실 일가죠. 지친 일가죠. 일가인데 어떤 이념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안마하는 이념이고 노쇠하지 않는 이념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쯤 되면은 이미 진경 문화가 노쇠화 현상을 보여요. 조선 성리학 자체가 노쇠화 현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왕인 정조가 벌써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끝나가는구나. 이게 통치자가 이걸 알면은 그 사회가 곱게 변합니다. 이거 늙어 죽게 생겼는데도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이게 노망이죠. 근데 정조는 알았어요. 왜? 정조는 공부를 지독하게 많이 했거든요. 정조는 사도세자 아드님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반대당에서 정조를 없애려고 자객이 밤이면 들락달락 용마을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워야죠. 밤새우는 방법 두 가지죠. 신나게 먹고 노는 방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조는 이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당대 제1급 학자고 제1급 예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글씨를 썼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정조는 이거 새로운 사회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사회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규장각에다가 규장각을 강화를 해요. 그래서 규장각을 통해서 그 규장각은 당시 이제 서자들, 이 서자들은 벼슬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자이면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규장각에 실무를 맡게 해가지고 검사라고 해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청나라로부터 고증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증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장차 그 고증학을 이념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 규장각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박재간이, 이덕무,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세대들 앞 세대가 바로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세대, 다음은 홍대영하고 이들이 처음 고정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조선과 청나라 당시 외교 관계는 일반 사람들은 내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신 행차가 가려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는 거는 그 사신들의 자제들로서 시중 들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자제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자식이거나 조카거나 뭐 이런 그 근친들로서 젊은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청나라에서 자유롭게, 이 사람들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법도 때문에 못 움직여요. 자기 공식 일정만,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고 다른 건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자제들이 가가지고 그 문물을 구경하고 수용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조선이 중화라는 생각 가지고 청나라를 다 멸시하고 쳐다보려고도 안 하고 가서 등 두드려서 울리기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반성할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나라에 가보니까 청나라도 그 당시 강희 건륭 시대 그 문화가 극성에 이르렀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했었구나.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담원 홍대영과 이 연암 박지원 그들이 다 자제군관 출신들이에요.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당시 진경문화를 이끌던 1급 가문 자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에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검서 세대한테 박제가 세대한테 그걸 전수를 했죠. 그러니까 박제가 세대에서 다시 그 청조 고정학을 전수해 준 세대가 추사 세대예요. 추사 세대인데 이 추사 집안은 왕실의 외손 집안이죠. 외손 집안으로 왕실 분위기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경 시대 중추 가문이면서도 이 고정학을 받아들이는 신진 가문으로 전환이 빨랐던 거예요.
빨래인데 그 빨래 중에서도 주사가 이제 선두주자에 해당했어요. 근데 주사는 이때 그 청족 고증학이라는 건 결국 중국에서도 이 명나라를 이끌던 그 주자 성리학이 너무 원리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래서 사실 망할 때가 돼서 망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 해가지고 현실론적인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주자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그 유교 원리주의라는 거는 원래 유교 모습하고는 다르니까 원래 유교 모습으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 모습을 찾으려면은 원래 경전 모습을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고증을 한 거예요. 그게 고증학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변개된 부분, 주자에 의해서 변개된 부분 같은 거를 전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고증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고증을 하려면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대한 지식, 소위 요새 얘기하면 백과사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죠. 그런 지식을 쌓다 보니까 예술에 있어서도 서법에 있어서도 이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배워오던 그 서법이라는 거는 법첩, 이 왕의지 글씨를 번떠가 자꾸 이제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사진 복사술도 없고 무슨 그러니까 그냥 번뜨거든요. 번떠서 전해지는 거니까 원모습을 많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보다 고증을 하기 위해서 한나라 시대에 세운 왕이지 이전에 세웠던 그 비석 같은 걸 보니까 원전이 다 원글씨 그대로 있거든.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서 번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금석학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고증학에서 그 금석학이 이루어졌을 때 추사가 청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추사가 청나라 갔다가 귀국할 때 이게 그려줘서 보낸 건데 이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